내 집에서 평생 월급이 나온다. 이보다 더 달콤한 약속이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그 약속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의 방아쇠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믿고 행복한 은퇴를 꿈꿨던 한 평범한 가장이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에 절망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에 숨겨진 함정,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건강보험료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김영호 씨.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내와 함께 살아온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그는 큰 고민 없이 주택연금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때 묻은 서류 위로 매달 약 150만 원이 입금될 거라는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는 주택연금이 소득이 아닌 대출이라 건강보험료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직장의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됐습니다. 월급이라는 든든한 우산이 사라지자 그는 직장가 입자에서 지역가 입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만 건보료가 붙고 그 절반을 회사가 내줬지만 이제는 모든 부담을 혼자 져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노후 자금인 바로 그 6억짜리 집이 이제는 매달 그의 통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청구서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를 더욱 절망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으니 내 집의 순자산 가치는 매달 줄어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 안타까운 사연처럼 말입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은 2억 4천만 원짜리 집으로 연금을 받아 2억 원을 소진했지만 건보료는 여전히 2억 4천만 원 집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금을 1억 원을 받았든 2억 원을 받았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전히 처음의 집값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실질 가치는 줄어드는데 서류상의 유령 재산이 매달 그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니 건보료와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 자체가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은퇴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건보료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즉, 주택연금은 건보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은퇴와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그 담보물인 주택이 건보료 폭탄의 뇌관이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께 받는 국민연금도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되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 없이 국민연금만 월 100만 원, 즉 연 1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소득의 절반인 600만 원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어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월 4만 원가량이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김영호 씨처럼 주택 재산에 대한 건보료까지 더해지니 그가 체감하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호 씨의 당혹스러운 사연을 통해 문제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처럼 시가 6억 원 주택, 즉 과세 표준 4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가진 분이
소득 없이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기준으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1억 원을 적용하더라도 재산만으로 월 18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결국 주택연금 150만 원을 받아도 각종 공과금과 불어난 건강보험료, 그리고 혹시 모를 병원비까지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게 됩니다. 남는 게 없다는 영상 제목의 한탄이 단순한 푸념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정부도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해 당근을 제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줍니다. 분명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깎아주는 몇십만 원의 재산세 혜택과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중 우리 노후 생활에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혜택과 보이지 않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함정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가입 전 건보료 모의 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택연금 상담 시 월 수령액만 보고 덜컥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지사에 방문하여 지역 가입자 전환 시 예상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 즉 주택 공시가격과 예상 연금 소득을 정확히 입력하고 은퇴 후 내가 매달 내야 할 고정 지출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능하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소득과 재산 요건이 따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조건이 맞는다면 은퇴 설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최우선 선택지임은 분명합니다. 셋째, 이번 기회를 나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재가 어렵다면 은퇴 전 나의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결국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과도 같습니다. 주택 외에 다른 금융자산은 없는지 혹은 자산을 일부 유동화하여 재산 규모를 조절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넘어 나의 전체적인 노후, 재무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분명 훌륭한 노후 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제도가 그렇듯 그 이면의 작동 원리와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강보험료 문제는 주택연금 제도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미리 계산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든든한 노후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설계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